조선사신의 청나라 연행기, 예물과 절차, 그리고 견문 북원록. 1. 이 글은 어떤 기록인가? 북원록은 1760년 영조 36년 7월 12일 저자 이상봉이 아버지가 동지사행의 서장관으로 제수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자식을 잃는 참척을 당해 몸이 몹시 쇠약해진 상태였기에 형제 중 한 사람이 수행해야 했으나 형은 병들고 동생은 허약하여 결국 저자 자신이 자원하여 따라가게 되었다. 정사 홍계희, 부사 조영진 모두 자제군관을 데려가 육사신이라는 세간의 비방이 있었기에 처음에는 정양좌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였다가 10월 27일에야 정식으로 이름을 고쳐 연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이 글은 조선국 사신단이 중국 황제에게 바치는 각종 예물의 품목과 수량, 관문마다 만나는 청나라 관리들에게 나누어주는 선물, 북경에 들어가 황제를 아련하고 조공을 바치는 절차, 그리고 청나라의 지리, 풍속, 의식주에 대한 상세한 관찰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로 치면 국빈 방문 시의 의전 매뉴얼과 출장 보고서, 그리고 문화 탐방기를 한데 묶어놓은 성격의 자료라 할 수 있다. 사신단의 왕복 기록에 따르면 1760년 11월 초 2일 서울을 출발하여 이듬해 1761년 4월 초 6일에 돌아왔으니 왕복에 꼬박 6개월, 날짜로는 154일이 걸렸다. 서울에서 의주까지 1040리, 의주에서 북경까지 2071리로 편도 3111리, 왕복으로는 6221리에 이르는 대장정이었다. 연행단 인원은 정사, 부사, 서장관, 통역관, 안물관, 종인 등 대소 인원이 546명 말 443필이었다. 이 규모의 연행단은 1년에 4차례, 정조사 1월 1일, 동지사동짓날, 성절사 황제, 황후, 황태자 생일가 있었으며 조선국의 필요에 의한 왕책봉, 왕세자 책봉 등에도 연행하였다. 이 예물 목록, 행사마다 무엇을 누구에게 바쳤는가? 조선이 청나라 황실에 바치는 예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특정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올리는 박물 예물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바치는 세패가 있다. 예물은 다시 받는 대상에 따라 황제용, 황태후용, 황후용으로 나뉘어 각각 별도로 준비되었다. 2-1. 성절 예물, 황제의 생일 축하 예물.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성절에는 세 곳, 황제, 황태후, 황후에 각각 예물을 갖추어 올렸다. 황제에게 올리는 물품은 용무늬를 그린 황색 표통과 그 겹보자기를 비롯하여 누른색과 흰색의 고운 모시자포, 각 10필과 20필, 누른색 자주색, 흰색의 고운 명주 도합 70필, 용무늬 발과 자리 2장, 노란 꽃무늬 돗자리 황화석 20장, 온갖 꽃무늬 방석, 만화방석 20장, 여러색 꽃무늬 돗자리, 잡채화석 20장, 수달가죽 20장, 백면지 1400권, 두꺼운 기름종이 10매 등으로 구성되었다. 황태후에게 올리는 물품은 봉황무늬를 그린 황색 장통과 겹보자기, 붉은색, 흰색 고운 모시, 자주색 흰색 고운 명주, 각종 꽃무늬 돗자리 등으로 황제용보다는 다소 간소한 구성이다. 황후에게 올리는 물품도 붉은 봉황무늬, 장통과 겹보자기를 비롯해 황태후에게 올리는 것과 유사한 구성으로 갖추었다. 2-2. 동지예물, 동짓날 예물. 동지에도 성절과 유사한 구성의 예물을 올렸다. 황제에게는 황화용 표통과 겹보자기, 각종 모시명주 70필, 용무념석 2장, 각종 꽃돗자리 60장, 백면지 1300권 등을 바쳤다. 황태후와 황후에게는 각각 봉황무늬 장통과 겹보자기 외에 특별히 나전소함, 즉 자개로 장식한 비접 화장 상자를 하나씩 추가로 올린 것이 성절 예물과 다른 점이다. 2-3. 정조 예물, 설날, 정월 초하루 예물. 정조에도 동지와 거의 같은 구성으로 예물을 갖추었다. 다만 각 물품의 수량이 조금씩 조정되었는데 예컨대 백세면주는 20필 중 절반을 전 박물로 이준하고 절반을 새로 마련하는 식이었다. 황태후 황후용에는 여기서도 나전소함이 포함되었다. 2-4. 세패 예물, 매년 정기적으로 바치는 곡물. 세패는 매년 정례적으로 바치는 물품으로 규모가 예물 중 가장 방대하였다. 어전에 올리는 흰 고운 모시 200필을 비롯해 홍색, 녹색, 백색 명주 400필, 백색 고운 무명 면목 1000필, 생목면 2800필, 5발톱 용무늬가 있는 자리 2장, 잡채화석 20장, 사슴가죽 100장, 수달피 400장, 청서피, 다람쥐 종류 가죽 300장,
좋은 허리카로요도 10자루, 대오지 2,000건, 소오지 3,000건, 쌀 100포, 백미 300포, 찹쌀 700포 등이 포함되었다. 2-5. 연로각처 예단, 통과하는 관문, 길목마다 만나는 관원들에게 주는 선물. 황실에 올리는 공식 예물과 별도로 사신단은 의주에서 북경에 이르는 길, 곳곳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성의 관원과 병사들에게도 신분과 직급에 맞추어 세심하게 선물을 나누어 주어야 했다. 책문의 숨은 관원과 갑군에게는 백지, 담배 향봉초, 작은 담뱃대, 부싯돌 등 실용품을 주었다. 봉성의 만주족 한족 장수에게는 고급 종이장지, 백지, 청서피, 작은 칼초도, 갑에 든 담배, 화려한 담뱃대전 연죽, 은항 연죽, 환도와 은장도, 은담뱃대, 말칠의 마첩, 무채, 말린 대구 등 훨씬 격이 높은 물품을 주었다. 역참의 통역관과 하급 관원들에게도 직급에 따라 종이, 부채, 담배, 가죽류를 차등 있게 분배했다. 특히 북경제독에게는 장지 20속, 백지 40속, 담배 100갑, 청서피 7장, 대모로 장식한 은장도와 환도, 부채 20자루, 말린 대구 5마리, 문어 1마리, 전복과 해삼 등 최고급 예단을 올렸으며 대통관, 차통관 등 실무를 관장하는 통역관들에게도 상당한 물량이 배정되었다. 이처럼 세세하게 등급을 나눈 선물 목록은 청나라 관료 사회 전체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것이 사행의 성패를 좌우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책에는 돌아올 때는 정례적인 예단 외에도 대사와 통관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어물, 기름종이, 약, 붓과 먹 등이 이보다 몇 곱절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공식 규정 이상의 요구도 관행적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대통관 서종맹에게 은 1000냥, 영송관 박이손에게 은 500냥 등 은자로 직접 지급하는 관행도 있었는데 그 비용은 송도, 평양, 안주, 선천, 의주 등 6지방의 관청은 4만 냥을 모아 모자 무역의 이익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2-6. 제회수목, 청황제가 조선에 내려주는 답례품. 조공에는 답례가 따랐다. 조선 국왕에게는 절기마다 비단체단 5표리와 은자 250냥을 내렸고 정조와 성절에는 여기에 훌륭한 안장을 갖춘 준마 한 필이 더해졌다. 정사, 부사, 서장관, 대통관, 안물관, 종인에 이르기까지 지위에 따라 비단, 은자, 말, 비단, 옷감 황견 또는 청포 등을 차등 있게 하사받았다. 예전에는 검은 가죽신을 하사하다가 강희 개해년 1683년부터 명주 황견로 바꾸어 지급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 답례품의 형식도 시대에 따라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사행의 절차 북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3-1. 국경을 넘어 북경까지. 사신단이 국경을 넘은 뒤 요동에 이르면 이틀째 되는 날 도사에게 나아가 현관례, 부임 인사를 행하고 은연이라는 잔치를 받았다. 예전에는 이 잔치가 매우 풍성하여 북경에서 받는 잔치보다 나을 정도였다고 하나 청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사내관에서만 간소하게 양고기 한 쟁반과 소주 3잔으로 대접받는데 그쳤다. 잔치 전후로는 3궤 구고두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큰 절을 행하였다. 3-2. 입경, 북경 입성. 북경에 들어가는 날에는 영송관과 아역이 먼저 말을 달려가 예부 회동관에 도착 사실을 알리면 통관들이 마중을 나와 동학묘에서 사신을 맞이하였다. 3사신, 정사, 부사, 서장관은 예복을 갖추고 가마와 일산의 격식을 갖춘 채 회동관의 숙소로 들어갔다. 예전에는 제독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올렸으나 이 책이 기록하는 당대에는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마주치면 가볍게 손을 들어 예의를 표하는 정도로 간소화되었다. 숙소에 머무는 동안에는 광록시와 호부 공부에서 매일 식량과 땔감, 각종 찬거리를 등급별로 지급하였다. 정사와 부사에게는 매일 쌀 2대, 생선 2마리, 두부, 채소, 소금, 찬, 땔감이 제공되었고 나흘에 한 번씩 거위, 닭, 장류, 기름초 등이 추가되었다. 종실 출신 정사에게는 이보다 훨씬 풍성한 물품, 우유, 치즈, 과일류 등이 제공된 점이 눈에 띈다. 3-3. 표자문 정납, 국서를 바치는 절차. 북경 입성 이튿날에는 국왕이 보낸 표문과 자문을 예부에 바쳤다. 예전에는 상서에게 먼저 인사를 올린 뒤 무릎을 꿇고 국왕의 자문입니다 라고 아뢰는 절차가 있었으나 후대에는 상서와 실랑이 대청에 서 있으면 대통관이 삼사신을 인도하여 무릎을 꿇고 문서를 바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었다. 3-4. 홍려시의 연회,
조화의식의 예행 연습. 정식 조화의식을 앞두고 홍려시에서 미리 절차를 연습하였다. 삼사시는 한 줄로 서고 나머지 수행관원 27명이 세 줄로 나뉘어 서서 3궤 구고두의 예를 반복 연습했는데 절차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몇 차례든 다시 연습을 시켰다고 한다. 이는 황제 앞에서의 의식이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국가 의전이었음을 보여준다. 3-5. 조참, 황제를 아련하는 의식. 조회를 보는 날에는 이른 새벽부터 사신단이 국문 밖에서 대기하였다. 해가 뜰 무렵북과 종이 울리면 반열을 정돈하고 황제가 정전, 태화전으로 나오면 여러 나라 사신들과 함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입장하였다. 조선 사신은 명나라 만력 연간 1610년에 예부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다른 나라 사신들보다 윗자리를 차지하는 특권을 얻었다는 기록이 흥미롭다. 홍려시 관원의 안내에 따라 3궤 구고두에 큰 절을 올리고 나면 예부 관원이 조선국에서 보낸 사신 아무개 등이 아련합니다라고 아뢰고 황제가 술과 밥을 내려주라는 말을 전하면 다시 절을 올리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월 초하루 원조에는 절차가 더욱 성대하여 황제가 먼저 당자에 나가 예를 행한 뒤 환궁하면 문무백관과 각국 사신이 도열한 가운데 표문을 낭독하고 3궤 구고두의 예를 행하였다. 조선 사신은 이때도 다른 여러 나라 사신들보다 앞선 자리에 서는 대우를 받았다. 3-6. 박물과 세패의 정납, 예물을 실제로 바치는 절차. 앞서 준비한 박물과 세패는 예부를 거쳐 내무부와 무비원 등 궁중의 여러 창고에 나뉘어 보관되었다. 절차상으로는 예부가 먼저 물품 목록을 대조 검열한 뒤 황제에게 보고를 올리고 비답허가가 내려오면 비로소 물품을 각 창고에 실어들였다. 이때 물품에 따라 궁중 내고에 두기도 하고 성경심양의 창고나 호부의 창고에 남겨두는 등 상황에 따라 배분처가 달랐다. 3-7. 영상, 황제로부터 상을 받는 절차. 박물을 바친 뒤에는 그 답례로 황제가 내리는 상을 받는 의식이 있었다. 사신단이 새벽에 대궐에 나아가 대기하면 예부 관원들이 탁자에 하사품을 진열해 놓고 사신단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나오게 하였다. 홍려시 관원이 문을 열고 여창구령을 외치는 것을 하면 먼저 3궤 구고두의 예를 행하고 이어 삼사신, 대통관, 안물관, 종인의 순서로 각각 앞에 나아가 하사품을 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국왕에게 보내는 회사품을 정사가 두 손으로 받들어 상통사에게 전달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었다는 점이다. 3-8. 하마연과 상마연, 도착과 출발을 기념하는 잔치. 사신이 북경에 도착했을 때 여는 잔치를 하마연, 떠나기 전에 여는 잔치를 상마연이라 하였다. 하마연은 예부에서 주관하며 예전에는 예부상서가 사신단을 직접 영접하여 함께 절하고 술을 9순배까지 돌리는 등 상당히 격식이 높았다. 후대에는 절차가 다소 간소화되어 먼저 대궐을 향해 3궤 구고두를 행한 뒤 상서와 사신이 자리에 올라앉아 젖차, 낙타젓 한 순배, 술 3잔, 양고기 한 상, 소주 한 잔을 나누는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상마연은 하마연과 참품 차리는 절차는 같으나 좌석의 순서가 반대로 바뀌었다. 3-9. 사조, 귀국 인사. 모든 공무를 마친 사신단은 황제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예전에는 정식으로 황제에게 사조를 올리고 광록시에서 술과 밥을 대접받은 뒤 예부에서 배례를 행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이 책이 기록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절차가 면제되고 상통사가 예부에 가서 회신 문서만 받아오는 것으로 간소화되었다. 병부에서는 국경 통과를 위한 신표를 발급해 주었고 귀국길에는 사내관을 비롯한 각 관문에서 이 신표를 검사한 뒤 통과시켜 주었다. 3-10. 시장 개설과 무역. 상을 받은 뒤에는 회동관에 머무는 동안 무역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다른 조공국은 3 내지 5일로 기한이 제한되었으나 조선과 유구국, 오키나와만은 기한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 다만 병기, 화약 원료, 금지된 직물 등의 매매는 엄격히 금지되었고 부정 거래를 한 자는 곤장 80대에 처하는 등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었다. 4. 눈과 귀로 담아온 것들. 청나라의 산천과 풍속. 북원록의 마지막 부분은 저자가 직접 보고 들은 청나라의 지리와 생활상을 백과사전처럼 정리한 것으로 이 책에서 가장 생생하고 흥미로운 대목이다. 4-1. 지리와 노정. 의주에서 책문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완충지대였고 공성에서 십리포까지를 동팔참이라 불렀다.
요동에 들어서면서부터 길이 넓은 평원으로 바뀌어 400리를 가야 비로소 언덕다운 언덕을 보게 되며 이후 북경까지는 거의 고개를 넘지 않는 평지였다. 저자는 이름난 산으로 진강성의 송골산, 봉황성의 봉황산, 광령의 의무려산, 산해관의 각산 등 9곳을 꼽았고 강으로는 요동의 태자, 심양의 호나와 요하 등 13곳을 꼽았다. 4-2 도시와 시장. 북경성은 둘레 40리에 9개의 성문을 갖추고 있었고 정약문 밖 유리창이 가장 번화한 시장이었다. 흥미로운 관찰로 상점들은 국수, 떡을 팔 때 고기 국수는 붉은 등, 소면은 흰 등을 내걸어 구분했으며 전당포에는 무기는 잡아주지 않는다는 팻말을 걸어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4-3 가옥과 생활. 집은 대체로 남향으로 지었으며 가난한 집도 5개의 들보를 사용했다. 특이하게도 앞뒤로 문이 일직선으로 뚫려 있어 문을 다 열면 바깥에서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고 한다. 기와는 신분에 따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일반 백성은 암기와만 쓸 수 있었고 궁전과 종실, 부마 집안만 원앙화 숫기와와 암기와를 겹쳐 쓰는 격식 높은 기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굴뚝을 벽돌로 탑처럼 5, 6층으로 쌓아 올린 모습도 인상 깊게 기록되었다. 화장실이 따로 없어 오물을 그릇에 모았다가 버렸으며 북경 성내에는 이를 버리는 구덩이가 곳곳에 있어 거름으로 쓰기 위해 이를 사고 파는 시장까지 형성되어 있었다는 기록은 당시 도시 위생 상태를 짐작하게 한다. 4-4 사람과 풍속. 한족과 만주족 청인의 구별이 뚜렷하여 한족 여인은 어릴 때부터 전족을 하여 평생 풀지 않았으나 만주족 여인은 전족을 하지 않고 높은 굽의 신발을 신었다. 한족 여인은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만주족 여인은 화장을 하지 않았다. 남녀 모두 검은 옷을 즐겨 입었고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가죽신이나 헝겊신을 신었으며 집신은 볼 수 없었다는 점도 기록되어 있다. 집안일은 대부분 남자가 도맡아 했는데 밭을 갈고 물을 깃는 것은 물론 배를 짜고 바느질하는 일까지 남자가 했으며 여자는 신발 밑창을 꿰매는 정도의 일만 했다는 관찰은 당시 조선과는 다른 성별 분업을 보여준다. 지역과 신분에 따른 호칭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강남 사람은 만자, 산서 사람은 조자, 북경 사람은 유자라 불렸고 인물의 품 등을 물으니 만자가 으뜸이고 몽고인이 가장 아래라 답했다는 청나라 사람들의 인식도 흥미롭게 전한다. 4-5 음식. 배추가 특히 맛이 좋아 겨울에도 갓 캐낸 것 같았고 밤과 대추, 곶감 등의 과일도 상세히 소개되었다. 손님을 대접할 때는 반드시 차를 내오는데 차가 식으면 곧바로 다시 항아리에 부어넣고 천천히 마시는 것을 예로 여겼다는 점, 담배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겼으며 손님상에 차와 함께 내오는 것을 연달아 불렀다는 점도 기록되어 있다. 4-6 세시풍속. 정월 초하루에는 폭죽을 터뜨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정월 14일부터 16일은 상원절이라 하여 정월 대보름 전후로 등불을 밝히고 다리를 밟으며 노는 300병, 모든 병을 흩어버리는 풍속이 있었다. 3월 청명절에는 성묘를 하고 문에 버들가지를 꽂아 벌레를 쫓았으며 섣달 금음에는 밤새 잠들지 않고 화롯가에 모여 새해를 맞는 수세 풍습이 있었다. 4-7 저자가 꼽은 명승과 이관. 저자는 여정에서 본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들을 등급을 매겨 정리했다. 제1가는 볼거리로는 각산사의 조망, 요동들판, 산해관의 성곽, 그리고 고금도서집성이라는 방대한 백과사전을 꼽았다. 특히 이채로웠던 것으로는 서양 여러 나라 독일 등 사람들의 모습, 천주당의 서양화, 안경과 서양 음악 등을 꼽아 당시 조선 지식인이 서양 문물을 접하며 느낀 신선한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마무리. 북원록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실무 기록이다. 방대한 예물 목록과 세세한 인사 규정은 조공 책봉 관계의 물질적 토대를 보여주며 시대에 따라 조금씩 간소화되어가는 의례 절차는 청나라 지배 체제가 점차 안정되어 가는 과정을 반영한다. 동시에 산천과 풍속에 대한 상세한 관찰 기록은 당대 조선 지식인이 이질적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록했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오늘날의 독자에게는 조선 후기 한중 관계의 실상과 낯선 세계를 마주한 한 지식인의 시선을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